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오브젝트를 이제 올록볼록하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도드라지게 하는 표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범프는 비교적 이미지의 훼손을 덜 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미지의 훼손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자, 이제 범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큐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께는 이 정도의 두께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냥 담벼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지금의 이 담벼락에 매터리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터리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매터리얼 매니저에서 빈 곳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매터리얼 에디터 열어주고요. 자, 물론 여기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설정이 여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매터리얼 에디터를 자꾸 열어주네요. 됐습니다. 이제 컬러에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현이 되는 그 모습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담벼락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담벼락 이미지를 직접 텍스처를 통해서 불러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네마 4D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텍스처 소스를 사용을 해봅니다. 자, 텍스처에 여기 서피스로 갑니다. 서피스로 가면 이제 브릭이라고 있습니다. 브릭. 자, 브릭은 이렇게 담벼락 모양을 이제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해서 브릭을 클릭하거나 이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쉐이더가 열리고요. 쉐이더에서는 이제 크기나 등등의 속성들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담벼락에 뚝 해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크기네요. 크기를 한 20% 정도로 줄여볼까요? 그럼 크기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컬러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매사에 렌더링 하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렌더 리전 선택을 해주고요. 자, 크기 설정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크기 괜찮고요. 가장 좋은 품질로 렌더를 걸어보죠. 자, 좀 확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위치 괜찮네요. 자, 지금 컬러의 텍스처를 통해서 이 벽돌 느낌의 이미지 텍스처 소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벽돌과 벽돌 사이 부분이죠. 시멘트가 나타나는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여기는 이제 볼록하고 여기는 오목한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요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각과 음각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범프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범프를 체크를 해줍니다. 범프 체크해 주고요. 자, 체크를 해줘도 별다른 의미가 없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서 컬러에 적용이 됐던 이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는데, 자, 범프의 특성상 밝은색 이미지 부분은 돌출이 됩니다. 튀어나오고요. 양각입니다. 자,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들어가는 음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이미지를 보면 뭐 실제로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드라지는 부분은 흰색, 즉 벽돌 부분은 흰색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부분, 들어간 부분은 검정색이나 회색 정도로 처리를 해주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맵 소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맵 소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직접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뭐 현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 요것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 회색이고 여기는 좀 밝은 색이기 때문에 범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는 있겠죠. 자, 여기서 텍스처, 적용된 텍스처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카피해서 복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범프로 옵니다. 그리고 텍스처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서도 있습니다. 서피스 애플이 있죠. 자, 근데 크기가 조절이 됐었기 때문에 그 크기와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된 후에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범프가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약간 밋밋하고요. 범프가 적용이 됐을 때는 약간 좀 입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확대를 해봅니다. 자, 범프가 적용이 됐을 때,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범프의 깊이는 스트렝스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봅니다. 한 75% 정도 했습니다. 자, 이전보다 훨씬 더 도드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범프를 껐을 때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고요. 켰을 때는 자,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프를 사용을 한다면 이미지에 올록볼록한 그런 느낌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벽돌 말고 뭐 나무결이죠. 나무결에 뭐 이런 올록볼록한 그런 느낌, 뭐 동전의 뭐 그런 느낌. 동전은 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여하튼 올록볼록한 그런 질감을 표현할 때 지금의 범프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번엔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범프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도드라지는 그 면에선 더욱 강렬한 그러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심하게 하면 이 자체가 왜곡이 되는 그런 현상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역시 체크를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도 사용이 되는 텍스처 아까 복사했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해봅니다. 페이스트 적용이 됐고요. 오,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마치 뭔가요? 그죠? 손으로 이렇게 자꾸 쪼물럭쪼물럭 그 둥근 그 지압기처럼 뭐 그렇게 생겼네요. 아니면 공포 영화의 뭐 힐라이더인가요? 하여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좀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의 모양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까지의 모양도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켰을 때와 해제했을 때의 차이, 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볼륨이 좀 이렇게 두툼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올록볼록한 느낌이 더욱 극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서브디비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체크를 해서 보다 이제 세분화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느낌의 차이가 있죠? 자, 서브디비전 레벨을 더 높여준다면 자, 이렇게 모양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또 이용을 해서 올록볼록한 그런 느낌을 더욱 극대화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범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다 정교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세그먼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을 해주고 세그먼트를 볼 수 있게 고로드 쉐이딩 열어줍니다. 열어주고요. 자, 일단은 크기를 이렇게 좀 이동을 해주고 아직 맵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네요. 자, 세그먼트의 개수를 증가해보면 40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증가를 하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그죠? 세그먼트가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오로지 맵 소스에 의존해서 표현이 됐지만 세그먼트를 늘려놓으니까 자, 꺼봅니다. 이걸 끄는 게 아니죠. 자, 얘를 뭐 잠시 끌라 그랬더니 뭐 일단은 그러지 못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알아봅니다. 자, 여하튼 세그먼트가 증가되니까 그 세그먼트에 의한 마디죠. 마디가 세분화됐기 때문에 그 마디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하이트의 값을 한 10cm 정도로 증가하면 왜곡률이 더욱 많아지겠고요. 한 이 정도로 줄여주면 왜곡률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으로서 범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범프는 원래의 모형, 이미지의 모양을 훼손하지 않은 한도에서 울퉁불퉁한 그런 요철을 표현을 해주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 값에 설정되는 값에 의해서 이미지를 파격적으로 변형시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거친 그 바이나 뭐 이런 표현을 표현할 때 아주 적합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한 이 정도로 줄여봅니다. 자, 그럼 보다 완만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껐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자, 범프를 껐을 때, 이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범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일단 꺼주고요. 이번에는 이제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 부분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자,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원래의 뷰 앵글로 해주기 위해서 프레임 디폴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인터랙티브 렌더는 잠시 꺼주고요. 자, 여기에서 동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전이 약간 그래도 좀 두께가 있죠. 두께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아닌 실린더로 만들어 봅니다. 됐고요. 자, 실린더의 가운데 있는 주황색 포인트를 쭉 내려서 확대, 두께, 적당한 두께로 설정을 해주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의 모양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뭐 세그먼트를 더 증가를 해주면 되지만 자,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자, 이제 앞면과 뒷면에 대한 재질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오브젝트를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봅니다. Make Edit Table 클릭을 해주고요. 됐죠? 이제 앞면과 뒷면에 대한 설정을 해봅니다. 물론 앞면을 설정하면 뒷면도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폴리곤 모드로 가서요. 위쪽 면을 먼저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U키 누르고 L키 눌러서 루프 실렉션으로 해줍니다. 선택해주고요. 자, 윗면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동전에 사용이 될 매터리얼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블클릭 또 한 번 해서 매터리얼 에디터 열어주고요. 자, 컬러로 갑니다. 컬러. 자, 그리고 텍스처에서 로드 이미지. 자, 이번 시간에 사용할 스폴드에 들어가 보면 동전에 이제 앞뒤가 있죠. 앞면 먼저 선택을 해볼까요? 자, 열기에서 적용을 해주고요. 카피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선택된 윗면에 적용을 해봅니다. 드래그해서 딱 갖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자, 렌더 확인해보죠. 자, 인터랙티브 렌더 다시 켜주고요.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처럼 선택된 면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크기를 현재 오브젝트와 뭐 딱 맞춰진 것 같은데요. 맞춰지지 않았다면 자, 피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딱 맞춰주면 되겠죠. 자, 역시 선택된 그 폴리곤은 이렇게 선택 태그로 셀렉션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범프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범프 체크를 해주고요. 역시 지금 불러온 텍스처를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역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줘도 되고요. 불러와도 되고요. 카피 해주고요. 범프 텍스처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자, 그럼 범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양각과 음각 부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그죠? 표현이 됐죠? 약간 좀 입체적으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처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스트렝스 값을 좀 증가를 해볼까요? 스트렝스 값을 60 정도로 증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전보다 더 도드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껐을 때의 모습, 켰을 때의 모습. 자,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범프 맵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사실 이제 범프 맵에서 사용이 되는 이미지는 흰색과 검정색의 차이를 뚜렷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뭔가요? 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자, 여하튼 보면은 이제 얼굴 보면 코는 더 많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굴 양쪽 뭐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입체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뭐 지금의 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흰색과 회색 정도의 농도를, 그 명도를 뭐 적절하게 이용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의 이제 범프 맵 소스는 포토샵과 같은 이미지 편집 툴에서, 물론 포토샵 김프와 같은 이런 툴을 사용을 해도 되죠. 직접 끌어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좀 확대를 해줍니다. 포토샵, 자, 여러분들 사용할 줄 아시죠? 시네마 4D 사용할 정도라면 뭐 포토샵은 사용할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서 범프 맵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혹은 어저스트먼트에서 컬러를 완전히 이제 빼주는 그런 상태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디세츄레이트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들어가서 레벨로 가봅니다. 레벨로 가서 자, 이렇게 밝은색 부분과 자, 검정색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의 차이를 자,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대비를 한 다음에 오케이 저장을 해주고요. 세이브 에이지를 통해서 여기 맵 뭐 범프 맵이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자, 오케이 해주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준 다음에 시네마 4D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범프 맵에 사용이 될 소스는 자, 이런 식으로 흑백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거, 자,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전과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전과는 다르죠? 자, 범프맵은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범프맵 소스를 사용을 했을 때 잠시 꺼줍니다. 뭐 특정 면에 대해서만 지금처럼 적용을 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매터리얼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가령 자, 여기 선택을 해주고 더블 클릭해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뒷면이죠. 뒷면에 사용할 텍스처 블로우고요. 복사 안 합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범프 어디나요? 범프 체크해주고 불러옵니다. 자, 역시 지금의 이 범프 맵도 앞서 포토샵에서 만든 것처럼 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러다가 여기다 딱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앞 뒷면이 적용이 된 상태고요. 앞 뒷면이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자, 동전의 원래의 질감, 원래 그 재질은 자,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만들어서 가령 뭐 노란색의 황금색 계열이다 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뭐 필요가 없네요. 자, 금속 재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리플렉션 체크를 해주고 리플렉션의 여기 색깔도 똑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컬러 우측 마우스 버튼 카피 리플렉션 페이스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 재질을 표현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금속 재질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자, 세부적인 설정은 넘어가고요. 자, 이제 얘를 이제 동전에 사용이 된 여기 오브젝트 전체에 딱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이 된 지금 매터리얼은 맨 늦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맨 우측에 있죠? 자, 맨 우측에 있기 때문에 맨 우측에 적용된 이 모습만 보입니다. 이제 끌어다가 처음에 가장 왼쪽에 적용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의 매터리얼은 처음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프 맵으로 사용이 되는 그 해당
면에 대한 매터리얼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프맵과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오브젝트의 그 올록볼록한 그런 양각과 음각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오브젝트의 모양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좀 왜곡을 할 때 사용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